두부를 사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이틀 사흘이 지나면 슬며시 시큼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놓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앓았고 한 조각의 두부가 온 가족의 저녁 식사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시절 두부 한 모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땀이었고 누군가의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풍요롭습니다. 마트에 가면 두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하지만 저는 오늘 두부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채 흘려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두부가 사흘 만에 버려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몰라서이고 둘째는 무심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이유도 정확히 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건강을 잃는 것도, 가족과 멀어지는 것도,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도 모두 몰랐거나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속 두부 한 모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이 삶 전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큰 것만 쫓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넓은 세계. 그러느라 바로 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은 이미 90이 넘은 뒤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고 두부를 꺼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두부를 2주 동안 갓 만든 것처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오래 남은 인생 내내 당신 자신을 신선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잃지 않습니다. 1950년 저는 31살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우리는 가진 것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피난길에서 먹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어떤 날은 이웃이 나눠준 두부 한 조각으로 온 가족이 저녁을 버텼습니다. 그 두부의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차갑고 심심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무런 양념도 없었지만 그것은 제 생애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 주었다는 온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는 그냥 두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 노동이었고 아이들을 먹이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며 내일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조각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물에 담가 다음 날까지 보관했고 그것도 남으면 국에 넣어 마지막 한 점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두부를 사고 며칠 후 냄새가 난다며 봉지째 버립니다.
반도 먹지 않은 채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풍요로워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이 가져온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별것 아니다 라는 감각입니다. 별것 아니라는 감각은 처음에는 두부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반찬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오래된 친구가 별것 아니게 느껴지고 곁에 있는 가족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의 건강과 하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함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년에 가장 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더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후회한 것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곁에 있을 때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두부 한 모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쏟는 사람은 큰 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언젠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 안에 당신이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장고 밖에는요. 인간은 원래 낭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십시오. 그분들은 된장 한 숟가락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실 한 올도 아껴 꿰맸고 신발 밑창이 다르면 덧대어 신었습니다. 그것이 인색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있는 것의 진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낭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풍요로움이 시작된 순간부터입니다. 한국은 제가 살아온 105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굶주림의 나라가 음식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는 약 500만 톤에 달합니다. 그 처리 비용만 해도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두부 한 모씩, 반찬 한 접시씩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하나의 가치를 느끼는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잃어버려도 된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의식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인간은 무감각해집니다. 감사함도 소중함도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두부를 물에 담가 보관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그 연습의 시작입니다. 번거롭지만
정성을 들이는 것, 귀찮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달라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아끼는 자는 덕이 있고 덕이 있는 자는 사람을 아낀다. 오래된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100년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낭비하는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물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시간도 함부로 씁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관계도 함부로 대합니다. 관계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무심함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부 한 모에 정성을 쏟는 사람, 이틀에 한 번 소금물을 갈아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노년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105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단단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를 2주 동안 갓 만든 것처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정수된 물과 소금, 그리고 작은 정성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수된 물 500ml를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소금 한 작은술 약 5g을 넣고 완전히 녹입니다. 그 다음 밀폐 용기에 두부를 넣고 소금물이 두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부어줍니다. 두부가 공기에 닿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4도 이하로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틀에 한 번씩 소금물을 새 것으로 갈아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금은 두부 표면에 번식하려는 잡균과 유산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물은 두부가 공기와 접촉하여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부가 시큼해지는 이유는 세균이 번식하고 표면이 산화되기 때문인데 소금물은 이 2가지 원인을 동시에 차단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소금은 음식을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아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귀한 것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된장도, 간장도, 김치도 모두 항아리 안에서 숨을 쉬며 익어갔습니다.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막이었고 정성의 공간이었습니다. 바깥에 거칠고 변덕스러운 환경으로부터 귀한 것을 지켜내는 울타리였습니다. 소금물에 담긴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를 둘러싼 소금물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바깥의 세균과 공기로부터 두부의 본래 맛과 신선함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 소금물을 갈아주는 행위는 항아리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항아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보호막 없이 바깥의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소홀히 해온 소중한 관계입니까? 두부를 소금물에 담그는 것은 단 5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5분이 2주의 신선함을 만들어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시간, 몸을 위해 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이 작은 정성들이 쌓여 노년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말년에 존엄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작은 것에 정성을 쏟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밥 한 끼를 천천히 감사하며 먹는 것,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해 정성껏 보관하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품위 있게 만들었습니다. 금약과 정성, 이 두 가지는 가난한 시절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지켜주는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 지혜는 냉장고 안두부 한 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 한 컵, 밀폐 용기 하나, 이틀에 한 번의 작은 수고. 그것이 두부를 살리고 습관을 살리고 결국 당신의 하루를 살립니다. 젊었을 때 저는 부부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넓게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90을 넘기고 100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명예는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습니다. 재산은 쓰이고 나누어졌습니다. 한때 저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것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의 기억, 그리고 그 정성이 만들어낸 내 안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것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족자부, 지소저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을 읽었지만 그 뜻을 진심으로 이해한 것은 90이 넘은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지혜는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몸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소금물에 두부를 담그는 행위는 단순한 보관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것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미 산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성을 들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안에 검약의 정신이 있고 그 검약의 정신 안에 노년의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비싼 옷을 입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품격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낡은 찻잔 하나도 정성껏 닦아 쓰는 사람, 남은 음식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이유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학생의 책상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연필 하나도 끝까지 써서 몽당 연필이 되어야만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우개도 마지막 조각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삶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상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고 젊음을 잃는 시간이라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비로소 진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쫓지 않아도 되는 시간. 지금 곁에 있는 것,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두부 한 모를 소금물에 담그면서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수고를 생각하는 것. 이틀 후 소금물을 갈아주면서 아직 신선하게 남아있는 두부를 보며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 그 감각이 바로 진정한 부의 감각입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깊이 느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성을 쏟은 것이 언제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한 것, 냉장고 안을 한번 살펴본 것, 아니면 남은 두부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물에 담가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것이 더 많이 버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보다 바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회의실에서. 그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진짜 원했던 것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였다는 것을.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부엌에 서는 것,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하는 것, 그 평범한 순간들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실이었습니다.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부엌은 한 가정의 마음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는 소리, 아버지가 퇴근 후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반찬을 살피는 모습, 할머니가 두부를 물에 담가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말 없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운 아이들은 자라서도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가정에서 부엌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식탁을 채우고 남은 음식은 고민 없이 버려집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각자 다른 방에서 각자의 화면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것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엌에서의 정성이 사라질 때 가족 사이에 무언가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두부를 소금물에 담그는 행위는 혼자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가족의 식탁에 신선한 두부 한 모를 올려놓기 위한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성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은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완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로 가르친 것보다 몸으로 보여준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두부를 함부로 버리지 않던 모습, 아버지가 남은 밥을 소중히 여기던 태도,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의 부엌에 섰을 때 그 기억은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정성의 언어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부엌의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재산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정성의 태도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화려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두부 한 모를 소금물에 담그는 작은 손길 하나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부엌에서 보내는 5분이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남는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열어보십시오. 남은 두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버리지 마십시오. 물을 끓여 식히고 소금을 녹이고 두부를 담그십시오. 그 5분의 정성이 두부를 살리고 식탁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 자신을 살립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음식도 아낍니다. 음식을 아끼는 사람은 가족도 아낍니다. 가족을 아끼는 사람은 삶 전체를 아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저녁 당신의 부엌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기적 같은 성장을 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이것입니다. 삶은 크고 화려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고 정성스러운 것들이 쌓여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두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트알로심, 소중히 여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것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정성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부를 소금물에 담그십시오. 이틀에 한 번 물을 갈아주십시오. 그 작은 수고가 2주의 신선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고를 통해 당신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습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눈,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 이것들이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 한번 서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손길이 음식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손길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에 조용히 감사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의식들이 저를 105년 동안 지탱해 온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아직 삶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50대이십니까? 아직 충분히 이릅니다. 60대이십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70대이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앞에 선 그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부 한 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압니다.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에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은 충분히 풍요로웠다고, 내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도달한 결론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던 시간보다 가진 것을 깊이 느꼈던 시간이 훨씬 더 빛났습니다. 더 높이 오르려 했던 날보다 작은 것에 조용히 감사했던 날이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그런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충만함으로, 끝없는 욕망이 아니라 잔잔한 감사함으로 오늘 저녁 부엌에서의 5분이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조용하고 따뜻한 이어짐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